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GS 칼텍스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이제 컨설팅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내년보다 취업이 어려운 걸 느끼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는 최근 몇 년간 있던 취업 시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영상도 꼭 보셔서 왜 어려운 시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GS 칼텍스 같이 좋은 회사는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지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하고 경력교육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상담을 이제 체계적으로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지금 어떤지 제가 다 평가해 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사 취업하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저희 학생들이 계속 합격을 하고 있어요. 영업관리, 인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합격을 하고 있는데, 자, GS 칼텍스 어떤 회사일까? 일단은 GS 자체가 LG가 그 뿌리에 있는 건 아시죠? GS 칼텍스는 GS그룹 정유사로서 본사는 역삼 GS타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인데, 여수시에는 정유 공장이 있고 인천광역시에 윤활유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국내 최초의 민간 공유회사로 출범을 하였고, 현재 생산된 제품의 70% 이상을 해외 5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올레핀 사업 진출을 새로 추진하고, 정유는 물론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죠. 자, 모집 분야는 심플해요. 많은 직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리테일 영업 마케팅하고 영업 시설 관리 쪽이 있어요. 그런데 리테일 영업 마케팅이 이제 일반적으로 문과들이 이제 넣을 수 있는 직무가 되겠죠. 여기 우대사항에 빅데이터 분석 툴 활용 가능자를 선호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된 역량을 좀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전 다른 자격증은 전문직 라이센스가 아니고서는 취업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사기업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데이터 관련된 어떤 교육 같은 거 받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시설 관리는 공학 계열 전공자분들이 이제 넣는 직무겠죠. 그리고 이제 지원 기한은 5월 21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 아니, 기한이 오전 8시. 밤새 쓰고 잘하는 건가?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소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각각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500자인데 GS 칼텍스에 지원한 이유와 GS 칼텍스에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비전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쓰는 거예요. 근데 500자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다 쓴다면 어떻게 추려야 되냐면,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나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업 지원 동기만 작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사 후 부분에서도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직무와 직무 커리어 플랜만 작성해서 같이 합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업 지원 동기는 어떻게 적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설정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입사 후부는 이제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돼요. 단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업무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센스 있는 어떤 워딩들을 같이 녹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풀어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지원 분야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해당 직무 관련 역량 육성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500자니까 이제 간단하게 풀어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죠. 첫 문장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적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거는 두 가지를 추려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 협업, 도전, 경험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경험을 우선적으로 풀어내는 게 좋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신입이나 인턴 같은 직무수행 경험,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위주로 풀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중고신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요즘 어떤 업무를 했던 사람을 위주로 뽑으려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풀어내는 게 좋고,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외 활동, 뭐 관련 교육, 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이제 리테일 영업 마케팅 쪽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영업 경험과 그리고 데이터적인 역량,
되느냐를 같이 풀어내서 컴팩트하게 500자로 만들면 좋겠죠. 자, 그리고 공학자분들 이제 여기 시설 관리 쪽 분들도 본인이 직무적인 어떤 전문성을 풀어낼 수 있는 경험, 업무 경험이 더 좋을 거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가로 안에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가로 안에 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하도 학생들이 스토리텔링 안 하고 이제 경험 항목을 프로젝트 경험, 프로젝트 보고서, 성과 보고서처럼 이제 풀어내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스토리텔링 해달라고 해놓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스토리텔링을 했던 학생이라면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주석들이고 그러면 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느냐? 채용 담당자는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험을 나열하고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써버리면 이게 가독성이 나지도 않고 그거는 이제 외우면서 봐야 돼요. 무슨 경험이었는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어떤 지 외우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외우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채용 담당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넣어서 흡입력 있게 한 호흡에 읽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항목에서는 원래는 이게 500자라고 하면 성장 과정을 쓰면 되겠죠. 근데 1500자의 성장 과정은 일단 광의의 성장 과정이에요. 삼성도 이제 그룹 공통 항목 자소서 2번 항목에 1500자짜리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500자 여러 개를 붙여넣으면 돼요. 물론 이렇게 써도 잘 쓰면 합격하고 저렇게 써도 잘 쓰면 합격하고 스펙이 좋아도 합격하지만 제가 볼 때 1500자의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할 때 가장 정석적인 거는 협의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성장 과정을 붙여놓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항목은 뭐 협업이든 개선이든 그런 항목들을 붙여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서 제시한 대로 협의의 성장 과정 붙여놓고 그리고 광의의 성장 과정, 큰 흐름에서 내가 성장한 게 맞죠. 협업했던 경험, 개선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면은 1500자로 멋있게 된다. 여기도 1500자니까 이런 흐름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토리텔링은 일단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풀어내면 좋아요. 자, 이 문제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이니까 이것도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스토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에 몰입되는 순간은 주인공이 어떤 시련에 빠졌거나 공경에 처했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공감되게끔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짧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0% 정도의 부분을 그 문제점을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해결해 나갔는지 본인의 접근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걸 풀어내면 되겠죠. 이렇게 500자짜리 3개 정도를 풀어내면 완벽한 칼텍스 자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교서를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찾아오시면 아, 이게 자소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나의 스펙 평가, 내 스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자소서 상태 평가, 내 자소서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취업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